네, 여러분, 생명과학이 급작스럽게 재료가 하나 등장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싫어하시는 거죠. 네, 주주 배정 유상증자. 네, 이걸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3월 21일 날 장 마감하고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라 주주 배정, 주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1,100만 주 정도 됩니다. 뭐 작지 않은 그런 정도의 증자 물량이죠. 대개 여러분들이 증자를 하면 이게 뭐 물량이 많아지면서 주주들한테 결국 이제 부담을 주고 주식 가치도 떨어지니까 상당히 악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우리가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3월 21일 날 주가는 급등을 해서 마무리가 됐지만 이 HLB 생명과학의 주주 배정 유상 증자건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면서 시간의 단위가는 우리가 보지 말자고 그랬지만은 한 7% 정도 내려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좀 압박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거 우리가 해석을 잘하고 매매 방향을 잘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 한 종목 소개를 해드리니까 이거 잘 들으시고 대박 내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 HLB 그룹주 중에서 HLB 생명과학만 일단 증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좀 확대를 해보면 1,100만 주예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한 10% 정도의 증자입니다. 자, 그리고 쭉 보시면 운영 자금하고 채무 상환 자금으로 한다고 나와 있고요. 네, 시설 자금도 일부 들어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주주 배정 후 주주 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권이 나게 되면은 실권주를 따로 이제 공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예정 발행가는 13,630원. 지금 주가가 한 21,000원 선이니까 이게 한 6, 7천 원 정도, 한 30% 정도 할인해서 시세 대비해서 할인해가지고 증자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죠? 네, 그 정도고 신주 배정 기준일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5월 10일입니다. 네, 5월 10일. 5월 10일로 나와 있죠. 지금 한 달 한 보름 정도 남았나요? 네. 배정 주식 수는 역시 10% 정도, 네, 그 정도 되고요. 청약은 6월 14일, 이 정도의 지금 현재 증자를 발표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야, 이거 HLB 생명과학이 지금 HLB 그룹에 속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데 왜 제3자 유상증자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해서 주주들한테 이제 부담을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글쎄요, 과연 뭐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기업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증자를 하면 가치 희석으로 또 밀리는 그런 종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HLB는 신약 승인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주가 자체도 이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고요. 이럴 때는 사실 증자 배정 발행가가 워낙에 시세보다 뭐 싸게 30% 정도 할인해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이제 계속 받으면서 가면은 궁극적으로는 이 주가가 올라가고 성장하는 기업들의 전체적인 주주분들의 부는 더 증가를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근데 웬만한 기업들은 다 증자를 한다 그러면 좀 밀리죠. 네, 밀립니다. 근데 이제 HLB는 신약 승인과 글로벌 빅파마로 돼가고 있는 그런 글로벌 빅파마의 꿈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을 계속하고 추가적으로 리버세라닙 이후에도 다른 신약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증자를 한다고 한다면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오히려 진짜 나중에 보면은 총 계좌 잔고의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상증자 하는 기업들하고는 좀 틀리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왜 안 했을까, 그죠? 그리고 뭐 CB나 뭐 BW 발행은 왜 안 했을까, 그런 어떤 좀 약간의 의문이 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판명이 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HLB 같은 경우는 사실 유상증자를 당분간 안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종목들에 따라서는 좀 틀리겠죠. 진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그죠?
종목들에 따라서는 조금씩 이제 틀릴 수가 있어요. HLB는 리버스 란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런 건이 시비라든가 뭐 해외 자금 유치한다든가 이런 건에 모멘텀이 있을 수 있지만 HLB 생명과학은 사실 계열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10이나 BW 발행을 안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명확한 이유는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HLB 생명과학의 현금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현금 상황을 좀 보면은요, 되게 이렇습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이 유동 자산 항목 중에서 돈으로 금방 바꿀 수 있는 거, 유동 금융 자산이 507억,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236억. 그래서 한 700억 정도의 현금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근데 요거 가지고는 커나가는 HLB의 사업 자금 대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재작년에는 1000억, 그리고 여기 보면 1300억. 네. 그래서 어땠습니까? 이 규모가 한 1300억 정도는 이제 됐었는데 지금은 한 700억 정도니까 현금이 사실 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HLB 생명과학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건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1,500억 모집을 하면 현금 유동성은 한 2,000억 정도로 이제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유를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여하튼 지금 현재 현금 상태도 봤습니다만은 이런 기업들이 신약 승인을 받고 하면서 현금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제 증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10이나 BW를 발행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글쎄요. 그 이유는 제가 정확히 아직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요. 아까 그 골자를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할인돼서 발행되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팔지 말고 계속 받아가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계좌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HLB 생명과학이 신약 승인을 HLB 그룹이 받으면서 쭉쭉 치고 나가서 뭐 HLB 생명과학이 만약 뭐 5만 원, 10만 원 정도 간다고 했을 때 지금 그 발행가 13,000원대죠. 13,630원에 그렇게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있겠느냐 이거죠.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권리락이 된다 하더라도 권리락이 된 부분은 성장하는 기업들은 대개 그걸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증자 물량을 소화하면 또 다시 원래의 주가로 다시 회귀를 하면서 올라옵니다. 그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외인도 한 70만 주 정도 들어온 걸 보면은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HLB 그룹의 앞으로 글로벌 빅파마로 갈 것을 믿는다고 하신다면은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물량을 버리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증자가 있다면 좀 받고, 그러면서 물량을 차라리 늘려나가는 매매가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 증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좀 더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BW 잔량 같은 경우가 상당히 급감해서 매물 부담이 상당히 사라진 그런 상태입니다. 10이나 BW를 발행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결국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돼서 주식 수를 늘리면서 주가 가치를 희석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유상증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주주분들에게 부담을 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좀 웃을 수 있는 건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유상증자가 갑자기 발표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언짢으시겠지만 성장해 나가고 앞으로 크게 도약할 기업은 할인된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받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고 나중에 더 큰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도 지금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HLB 그룹 자체가 이번에 신약 승인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 진출하면서 세계 굴지의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경쟁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HLB 생명과학이 얻을 수 있는 후광 효과는 상당히 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총론은 그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주를 받으면 이걸 신주인수권을 나중에 돈을 안 내고 싶다, 그러면 이걸 다시 되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여하튼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재료나 수급의 변화가 좀 클 가능성이 좀 있어요. 나쁜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나쁜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 좋은 방향으로 많이 안내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그 영상으로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힘들고요. 여러분과 저와의 창구인 문자, 이걸로 제가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HLB 생명과학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지금 이 시점부터 HLB 생명과학과 관련된 보다 고급진 정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증권사 고급진 정보라든가 뭐 제가 돈 내고 듣는 유료 정보 이런 것들 모두 퍼드리겠고요.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 볼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 유상증자가 갑자기 발표가 돼서 뭔지 모르게 좀 찜찜한 맛도 있으시리라고 보여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본적으로는 유상증자, 커가는 기업의 유상증자는 참여해서 주식수를 늘려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게 가장 베스트 답안이에요. 그걸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HLB 생명과학이라고 문자 꼭 주셔서 여러분과 저와의 끈을 좀 이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거면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말씀 잘 듣고 대박 내는 매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그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주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W,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지 3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빠르면 뭐 한 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말씀을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 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 이익도 안 좋을 때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매에 맞는 종목인지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밸류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자산 가치가 만일 10,000원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일 때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 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점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 환원 의지 있죠. 매출가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죠? 자, 여러분, 네,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네,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